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 강남증권사에 부모들이 몰려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점심은커녕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예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증권사 지점장님이 17일 방문한 기자한테 얘기한 거래요. 지난주 후반부터 자녀 계좌를 개설하러 온 고객이 몰려서 잠시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와,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 임박해 가급적 많은 계좌를 청약에 동원하려는 고객들의 대기행렬로 사실상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IPO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가급적 계좌를 한 계좌가 아니라 많이 계좌를 이제 터놔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하다 보니까 자녀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데 그 필요 서류와 도장 등을 챙겨 오프라인 정보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이 증권사 지점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날 기자가 찾아간 강남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은 오전 일찍부터 계좌를 만들러 온 고객들의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한 명당 서류 작업과 전산 입력에만 보통 20분 이상이 걸려서 대기인원 10명을 넘어서면 수시간씩 기다려야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점장은 공모주 청약 역사상 이렇게 많은 미성년 계좌 개설 행렬은 처음이다.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시작부터 더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쵸?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물론 뭐 환경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현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맥락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IPO 때문에 이 청약을 한다 안 한다 그거보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역시 그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 하지만 이러한 정보와 솔직히 상관없는 이제 부모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이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자녀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어릴 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 부모님 만약에 금융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후회가 아니라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누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그 시간과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온다면,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환경에 내가 일찍부터 노출됐다는 거는 돈에 대한 감각, 생각, 그리고 마인드,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화를 이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모주 청약이 지금 굉장히 뭐 핫 이슈가 됐지만, 이 공모주 청약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시 된다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사를 이제 이런 기사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찾아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좀 살아있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은행에 이제 PB룸에 제가 항상 가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지점을 들어가면은 이 지점 입구에 이제 창구가 이렇게 있고, 대부분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제 이렇게 있고, 저 안쪽에 PB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공평하다? 이게 뭐 공평의 개념은 아니지만, 은행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서부터 내가 앉을 수 있는 창구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 자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창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 PB룸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던 아니면 일반 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냉정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 나오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서로가 이제 평가를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이 자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잘 이용하는 이런 은행에서조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자산 관리와 그 재무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일반 서민분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서민분들은 자산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 PB룸에서 상담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는 게, 저는 무엇보다 저는 뭐 주식도 좋아하고 뭐 부동산도 좋아하고 다른 투자도 좋아하지만, 이 저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산 관리라는 걸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VIP 고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돈이 많은 VIP 고객은요,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 보험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대를 받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서민들은요, 못 받아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산 관리 못 받는다고요. 왜?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에 대한 캡이 있거든요. 일정 금액 자산 이하가 아니면 이 PB룸에서 상담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좀 이런 제도는 금융권에서 조금은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금융권 입장에서 이게 뭐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금융기관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도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바일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이런 청약의 이슈 때문에 강남 증권사의 부모님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현실, 조금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 아, 증권사 뭐야? 몰라도 돼. 나가 아니라, 아, 지금 자금이 유동성 시장에서 이러한 유동성으로 증권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갈 수가 있구나. 지금 우리 지점의 고객분들이 오늘 돈을 찾아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아, 자금이 이렇게 돌아갔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객들이 우리 지점에 왔을 때 나는 어떠한 상품을 좀 권해주면 그 고객들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은행 들어가서 하면 물론 되지만 지금부터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미니스톱 인수한다는 이슈예요. 편의점 빅3 굳힌다. 와, 대단하네요. 자, 롯데그룹이요, 편의점 업계 5위인 미니스톱을 품는데요. 제가 뭐 이런 이슈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뭐 금융권 지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세일즈 직무잖아요. 그럼 다른 산업에 세일즈라든가 영업 관리 직무 같이 써보세요. 대부분 직무 역량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가끔 말씀드린 거예요. 자, 롯데그룹이 지금 미니스톱을 품는다고 하고요. 2018년 인수 협상에 나섰다가 무산된 지 4년 만에 재도전에서 신세계를 제치고 승리를 잡았대요, 롯데가. 자, 편의점 3위인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은, 자, 세븐일레븐은 이번 인수로 4위인 이마트를 제쳤어. 와, 그러니까 지금 국내 편의점 브랜드 정보수를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제 MS에 대한 거와 비슷할 거예요. CU하고 GS 투탑이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이마트, 미니스톱인데 요거를 지금 넘었다는 거죠. 앞으로 많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본 이용그룹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롯데그룹을 선정했다. 인수 주체는 세븐일레븐 운영 법인인 코리아 세븐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롯데는 이번 미니스톱 인수를 통해서 국내 편의점 선두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제 롯데가 이제 도약하는 거예요. 지난해 말 GS와 CU 점포수가 15,000개, 세븐일레븐은 11,173개인데 여기에 더하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GS, CU, 이제 세븐일레븐까지 3강의 구도로 갈 수가 있겠네요. 점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거는 지금 편의점의
은행의 기능을 합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GS,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각각 또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은행별로 어떻게 전략이 바뀌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자, 편의점 업계는 점포 수가 규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점포 수가 많을수록 가뜩가 좋은 거다. 그래서 자, 전국 편의점망을 이커머스 업체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만나는 라스트 마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롯데그룹이 이번 인수에 베팅한 배경이다. 그러니까 롯데가 베팅한 배경이 이거라는 거죠. 자, 롯데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와 편의점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대요. 롯데온 등 그룹 내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을 세븐일레븐 등 전국 오프라인 점포에서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픽도 운영 중이래요. 아, 이거 다 좋죠. 지금 뭐 여러분이 롯데 백화점에 지원하건 롯데 마트에 지원하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돼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가치 산업들을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기업도 그 안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좋을까?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 아파트가 광주에서 무너졌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그 뭐야 큰 업체였죠. 큰 업체였는데 지금 실내가 아주 다 바닥이고요. 이 기사를 보세요. 제가 이 기사는 따로 뭐 읽지는 않는데 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행히 여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괜찮은 거지. 만약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사하시는 분들 중에 총 6분 중에 지금 한 명이 사망하셨나 이렇게 나왔고 5명은 지금 실종 상태거든요. 이분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할 줄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 취업을 하고 일반 기업 가건 사실 그거는 그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일이라는 건 이제 분명히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측면과 나의 개인적인 양심,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뭐야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부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아파트를 하나 짓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몇 세대가 사나요? 뭐, 적게는 500명에서, 500세대에서, 많게는 1000, 2000세대가 살면,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를 만들 때, 기획부터, 자재부터, 이런 모든 거를 꼼꼼함 정도가 아니라 2중, 3중, 4중, 5중이 돼서 점검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평가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아니라고는 지금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도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